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제품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녀석 하오첸 G33 미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지금부터는 하오첸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중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현재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구독자님이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자, 그럼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체부터 한번 볼게요. 이쪽이 상부고 이쪽이 하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커피 바스켓이에요. 바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면하고 다 노출이 되어 있죠. 사이즈는 58mm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 58mm예요. 이 부분 분리가 되거든요. 빼서 이 바스켓을 그냥 바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켓을 올려놓고 이 링으로 돌려가지고 조여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단 바스켓을 이렇게 빼보면 이 안쪽에 이런 망이 하나 있거든요. 다 분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 바스켓이에요. 자, 위에 이거는 샤워 스크린입니다. 자, 이 샤워 스크린이라는 거는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이든 다 있는 거거든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여러 개의 구멍으로 분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루를 골고루 적실 수 있게 이런 샤워 스크린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이 링 같은 경우에는 이 샤워 스크린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커피 넣으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상부입니다.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구조예요. 안쪽은 이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쪽이 재밌는데요. 지금 보면 실리콘으로 뭔가 캡 같이 쓰여져 있는데 벗길 수 있습니다. 벗기고 나면 이 부분이 템퍼입니다. 템퍼. 그러니까 이 바스켓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댐핑을 하는 거죠. 뭐 나름 재밌는 아이디어죠. 자, 그리고 본체 이 라인, 압력이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라는 거는 반드시 압력이 필요합니다. 수동 에스프레소 기구 같은 경우는 손으로 압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반자동, 전자동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펌프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오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옵션이 컴프레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컴프레셔로 압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두 번째 옵션, 구독자님이 선택하신 건데 이 가스를 이용하는 옵션입니다. 이걸로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딸깍. 이 옆에 밸브가 있어서 요거를 돌려가지고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미세하게 조절도 가능해요. 자, 이 밑에 가스는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량이 요 게이지에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 한 열 몇 번 넘게 추출을 해봤거든요. 근데도 절반 정도는 압력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한 통 꽂으면 10번 이상은 충분히 추출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압력 게이지는 뭐냐면 현재 커피가 받고 있는 압력을 게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커피가 받고 있는 압력을 보면서 이 가스 사용량을 조절하면 좋겠죠. 많이 열 거냐 작게 열 거냐.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구독자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요. 이 가스를 사용하는 옵션이 컴프레셔보다 더 비쌉니다. 컴프레셔 옵션으로 구매를 하면 이 본체하고 다 포함해서 한 1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스 옵션으로 구매를 하면 14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압력 게이지가 없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싸져요. 한 11만원, 2만원? 그러니까 구독자님은 최상위 옵션을 지금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 구매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이 좀 불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판매자한테 물어보니까 판매자가 불량 아니다, 내 잘못 없다 계속 이렇게 우겨서 열이 받아가지고 다른 판매 사이트를 검색해서 이 부분만 따로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한 3만원 정도에 따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추출할 때 이렇게 들고 추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따로 다리가 또 구성품으로 있는데요. 이 밑부분에 지금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 다리가 꽂히는 구멍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꽂을 수 있어요. 이 밑에다가 이제 잔을 딱 이렇게 놔둬서 추출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본체 이쪽에 보면 검은 색깔 뭔가가 있습니다. 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눌릴 수 있거든요. 압력을 빼주는 밸브입니다. 이 추출을 하고 나면 위에 압력이 남아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3웨이 밸브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남은 압력을 위로 다 빼버려요. 근데 이런 구조의 애들은 뭐 3웨이 밸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압력이 다 빠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를 하나 달아가지고 강제로 압력을 빼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딱 누르면 위에 남아있는 압력하고 물이 쫙 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만듦새나 마감 이런 거는 쏙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거슬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오, 제법 괜찮다. 요 근래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 만져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예전보다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영 저렴한 뭐 몇천 원짜리 이런 제품들은 구매를 해보면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느 정도 가격대가 넘어가는 제품들은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있죠, 따로 구매를 하셨다는 이 압력 게이지 부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CS나 뭐 이런 거는 멀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아무튼 외관은 이까지만 얘기하고 추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추출을 조금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뭔가 복장이 바뀌었죠. 추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며칠간 추출 테스트를 더 하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추출해보죠. 자, 우선 바스켓 IMS 18g 짜리 바스켓입니다. 그리고 도징링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지금 이 도징링으로 올린 거는 원래 이렇게 바스켓을 고정해주는 용도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도징링으로도 쓸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다리를 빼고 쓰는 게 좋은데 또 돌려가 다 빼고 또 꽂고 하려면 귀찮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원두 18g 들어갔습니다. 분쇄도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했을 때 36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26초가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된 분쇄도입니다. 자, 7친봉 캠핑. 자, 이 위에 샤워 스크린 올려줍니다. 요 링으로 고정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뜨거운 물 부어 줄 건데 예열을 하고 추출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열을 하고 온 겁니다. 물은 한 80%까지 채워졌어요. 좀 전에 바스켓 엎어주고 고정 들어갑니다. 오케이, 압력 넣어 볼게요. 자, 추출 시간 17초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나올 때 옆에 압력 팍 빼버리면 추출이 멈추죠. 다시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요. 방금 전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만 방금 전에 추출은 압력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그냥 계속 밀어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압력을 세우고 밸브를 잠궈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추출 또 한번 해볼게요. 압력이 8바 찍었습니다. 스톱. 오케이. 추출 시간 27초 정도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하고 분쇄도는 똑같습니다. 양도 18g이에요. 자, 다만 이번에는 이 로에넘의 채널링 마스터 템퍼를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 템퍼의 특징은 배가 이렇게 볼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템핑 후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압력은 8바 찍고 또 잠글게요. 자, 방금 보신 대로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3잔 연속 추출을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구멍이 뻥뻥뻥 나면서 추출이 되죠. 저렇게 구멍이 뻥뻥뻥 나면 추출되는 현상은 사실 정상적인 추출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추출은 그냥 전체적인 구멍에서 골고루 추출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잔은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요 며칠간 추출을 계속 진행해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조건으로 추출을 많이 해봤습니다. 분쇄도를 더 곱게도 해보고 거칠게도 해보고 바스켓도 사이즈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고 원두 양도 바꿔보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추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구멍이 뻥뻥뻥 나면서 이렇게 추출이 됐어요. 이 현상을 사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물을 맛을 보면 맛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나와요. 지금 이 잔도 먹어보면 별로입니다. 좀 쓴맛도 강하고 단맛도 모자라고 도대체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추출이 왜 저렇게 구멍이 뻥뻥 나게 되는 거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조사를 좀 해봤을 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거든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은 H2O입니다. 거기다가 이 이산화탄소 CO2를 넣어버리면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그래서 H2CO3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탄산수예요. 탄산수. 물론 저는 진짜 탄산수를 사와가지고 예전에 커피를 추출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출을 하면 커피가 진짜 버글버글해요. 탄산이 끓어가지고. 근데 지금 추출은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탄산수가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탄산 성분이 이 물 안에 녹아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출이 구멍이 뻥뻥 나고 제대로 잘 안 되는 거는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AI한테도 질문을 해봤을 때 AI의 답변은 이 CO2를 압력온으로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추출을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전문가다 나는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오첸 추출기구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남자커피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품 리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던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압력온으로 쓰는 거는 제가 생전 처음 써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추출 방법이랑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